일본에 쌀이 모자른 이유를 좀 조사해 봤습니다. 네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고 네 가지로 저는 오늘 설명하기로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일본에 왜 쌀이 모자른가 이런 현 상황에 대해서 좀 나누고 이렇게 쌀이 모자르게 된 배경이 있겠죠. 배경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또 그러면 이런 대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왜 고치면 될 텐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하는 그런 어려운 이유가 있겠죠. 이런 이유도 좀 나누고 구체적으로 정부가 또 윗선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일본의 쌀이 모자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쌀값이 작년보다 지금 현 상황에 30%나 지금 올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3년도에 2월에 5kg에 한 2030엔 한 23,000원 10대 1로 계산하면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는 그것이 2배 정도 상승해서 3,952엔, 지금 현재 2025년도에는 5kg에 5,000엔 전후, 물론 이제 좋은 쌀, 좀 저렴한 쌀이 있긴 하지만 지금 한 5,000엔 정도는 줘야지 그래도 정상적인 쌀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현 상황이 쌀값이 지금 오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17주 연속 계속 또 오르고 있다라는 더 오르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고, 또 올해 10월까지도 계속 오른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쌀이 모자른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경을 또 하나씩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정부가 그 정책을 실패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말이냐면, 일본 정부가 쌀을 생산해서 그 농민을 보호해야 되니까 수요에 맞추어서 그 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책 자체가 아니라 정책의 실패인 거죠. 정책의 실패. 또 일본 정부가 정책에 실패하면서 두 번째는 이제 왜 정책을 그렇게 뭐 처음부터 실패하려고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일본 정부가 쌀이 너무 과잉 공급되면 이제 어려움이 오니까 그 공급 방지를 위해서 억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 제도를 주면서 농민들을 1970년도부터 이런 감산 정책을 정책적으로 잘 펴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조금도 보니까 이 식용쌀 먹는 쌀보다 사료용으로 쌀로 전환할 때 보조금을 더 많이 주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주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료용 쌀을 제외하면 5만 엔 정도의 수입이 있다면 이것을 먹는 쌀일 땐 33,000엔, 예,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먹는 쌀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들이 1970년부터 보조금 제도로부터 이게 조직적으로 뭐 나쁜 의미보다는 이제 사회적 현상과 또 정부의 의도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그 쌀이 수요가 정책을 실패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그 쌀 수요가 지속적으로 또 감소한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여기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본 인구가 이제 줄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래서 또 쌀에 그 어떤 수요라 그럴까요? 그 수요가 이제 밥을 많이 안 먹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이 지금과 같이 쌀의 그 공급이 넘쳐날 때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현상적으로도 10만 톤씩 이렇게 먹는 쌀이 줄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로 정책을 써면서 나간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일본이 최근에 그 아베노믹스나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지금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들의 그 공급도 급증도 하나의 이유라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본의 코로나 전까지 관광객이 한 3천만 명이 왔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2018년, 19년 뭐 이럴 때 10분의 1, 그러면 3천만 명의 10분의 1이면 300만 명이 안 왔고 또 100분의 1로 줄은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언제입니까? 네. 2022년도에는 3,800만 명, 2023년도에는 2,500만 명의 숫자가 2000 그
24년이네요. 3,600만 명으로 늘다 보니까 지금 뭐 엄청난 그 숫자가 있는데, 좀 더 그 외의 배경을 보면은 최근에 몇 년간 살인적 그 폭염으로 수확이 감소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객이 오면 일본의 돈불이 그냥 밥에 이렇게 위에 얹어 먹는 것이죠. 그리고 초밥, 스시를 먹게 되니까 이게 그 수요가 엄청난, 외국인들 한 번씩 오면은 이런 밥을, 그런 스시나 그 돈불이는 꼭 먹기 때문에 그 숫자가 몇 천만 명의 숫자가, 일본의 3분의 1 이상 되는 그 성인들일 텐데, 그 사람들이 와서 먹는 내용, 그 이 식사의 양이 너무너무 많아서 수요가 상상 이상으로 치솟았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밀 수입이 이제 수입에 차질이 발생해서 이제 소비가 증가했다. 이것도 사실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일본에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여기에 투기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바이어들이 저장해서 내가 갖고 있다가 팔 수 있잖아요. 근데 쌀 때 사서 저장해 놨다가 또 고가에 판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없었을 때는 뭐 마치 마스크가 없어지면은 이게 좀 매점에서 가는 데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이유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어떤 나라나 모든 나라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겠죠. 근데 그 대책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왜 일본은 쌀이 모자랄까? 첫 번째는 농민이 이제 아주 고령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뭐 땅을 늘려가지고 농지를 확대하고 뭐 만들겠다. 어려운 거죠. 생산이 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뭐 의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생산은 늘렸는데 가격이 하락할 수 있죠. 그러면 농민들이 이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대책이 어려운 이유 중에서 또 제일 말할 수 있는 내용은 그 구조적인 어려움을 좀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부가 구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그 JA라고 해서 Japan Agricultural 이 Cooperative스라는 이 일본의 농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 일본 농협, 그리고 정치인이 이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일본 사회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 그 정부는 어떤 지금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을까요? 먼저 정부는 이 농정 정책에 대해서 입안을 하겠죠. 법안을 상정을 하고 만드는 일이 있을 텐데, 농정 정책에 대해서 입안하고 보조금을 결정해요. 이 엄청난 금액을 정부 예산을 정부로부터 딸 수 있는 거죠. 확보가 가능하면 그것을 운용해야 되는, 또 입안을 상정하는 이런 관료들은 당연히 권한을 유지하게 되는 정말 제일 윗선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부 밑에 이 일본 또 농협이 있는데, JA가 일본 농협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죠. 이 일본 농협은 하는 일들이 이제 쌀을 유통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보관도 하고, 또 금융을 빌려주기도 하고, 또 이 농사에 대한 그 장비를 대여해주고, 그럼 거기에 드는 모든 수수료나 모든 재정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움직이기는 농협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너무나 대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쥐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정치인들도 있는데, 이 정치인들은 이 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그 지역에 있는 구의 그 촌의 단위의 그 정치인들 소규모로 농촌의 표를 얻기 위해서 소농 정책, 작은 그 농가들을 정책을 유지하는 거예요. 크게 하고, 어떤 구조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 표를 받아야 되고 영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를 확보하려면 그 농민들에게 구체적인 것을 제안할 때에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납득할 만한 그 정치 법안을 해줄 때에, 공약을 할 때에 표가 가능해지고 재선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부와 JA 일본 농협과 정치인이 이런 구조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대책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는 정부는 그럼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방출미, 이 비축미죠. 비축미 가지고 있는 그 쌓아놓은 쌀들을 이제 풀겠다 하는 대책이 있을 것이고, 농민이 또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약속도 내놨어요. 그리고 갑자기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그러면 그걸 수출로 돌리겠다, 8배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요. 그리고 유통 구조에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겠다, 이제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축미가 92만 톤 중에서 15만 톤을 지금 방출했는데 전체 소비량은 700만 톤이에요. 여기에 15만 톤 방출해도 2% 수준이니까 해소가 안 되는 거죠. 대책을 내놓고 비축미를 풀겠다 해도 2% 수준이라는 것은 아주 적은 숫자인 거죠. 그리고 왜 그러면 더 많이 풀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일본은 재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일본에 갑작스러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때 지금 모자르다고 다 풀었다면 지금 또 재난을 대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걸 다 풀 수는 없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비축미를 아무리 방출해도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민이 이제 어쨌든 간에는 아니지만 정부로서는 안정적인 잘 조사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이 소 농가들을 잘 돌보면서 나가야 되는 전수 조사를 하는 것이죠. 여기 똑같은 얘기예요. 8배로 지금 갑자기 공급이 늘어나면 수출을 하겠다라는 내용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유통 구조에 있어서도 혹시 문제가 없는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보니까 최근에는 예전에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직거래 이런 것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데, 이 유통 경로가 요즘엔 뭐 인터넷 판매도 있고 개인 판매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복잡해져 갖고 여기까지 나라가 이걸 다 파악하거나, 그래서 전체 쌀 재고 현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 현황 집계가 너무나 다분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문제가 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지, 뭐 너무나 많은 지금 그 인터넷과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을 정부가 통제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통 구조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전수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이 농가도 피해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부터 어떻게 나가는지 농가 수준에까지도 그런 조사를 해보겠다라는 내용 때문에 지금 일본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일본의 그 쌀이 모자른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고, 배경이 있었고, 대책이 어렵고, 또 정부 대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좀 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작년보다 30% 올랐죠. 계속 오르고 올해까지 오른다라는 게 지금의 상황이에요. 배경에는 일본 정부도 지금 책임이 있다. 이제 그것을 알아서 이제 식용쌀에만 그런 보조금 준 것들을 또 좀 새롭게 만들겠다는 얘기했고, 관광객이 급증하는 이런 내용들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아주 일본에 살인적인 폭염이 있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밀수입 차질 이런 것들도 있고, 투기의 배경들도 있는 것 같다 해서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근데 이 대책이 어려운 게 이게 다 정치하고 또 관료들과 예산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묶어갖고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또 농민들도 이제는 젊은이들이 이런 농업에 종사하는 숫자들도 많이 줄고 고령화되고 일손이 많이 딸리고, 또 여기서 자칫 쌀값이 무너지면 또 나라에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고령화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이유들이 있는데, 많은 구조적인 어려움 중에서는 정부와 JA 일본 농협과 또 정치인들의 표로 인해서 이런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도 또 일반 사회인들도 알고 있는 거죠. 중요한 대책에 대해서는 이제 비축미를 방출하고 농민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또 혹시 너무 많이 갑자기 또 여기서 늘어나면 8배로 수출을 확대하겠다. 또 유통 구조에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면서 문제를 잡아나가려고 또 일본 정부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일본에 쌀이 모자른 이유, 이 내용은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정말 일본의 사회가 잘 안정스럽게 유지될 때 교회도 또 더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중보하는 이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